수도권은 여전히 서울 때문에 힘들 거라고 봐요. 지금 정부가 보는 입장에서 결국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라고 하는 서울시장의 그 대책 이후에 결국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막아버렸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 정부 정책당국자는 서울의 이런 그 꿈틀거림과 상승이 되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서울하고 수도권은 붙어 있거든요. 계속해서 움직임이 강해지게 되면 마용성에서 또 노도강으로 갈 거고 경기도 쪽으로 수도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정부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한다고 봐요.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곳이다를 그 예전 그 상승장의 느낌으로 찾을 수 있는 데는 아마 많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오히려 기회는 지방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자, 대표님이 뭐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서 지금 한 23년 정도 되셨나요? 이제 그것도 이제 넘어섰죠. 초보부터 하면 97년? 97년이면 한 27년?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되셨고, 이제 몇 년 전에는 네. 북한산이었나요? 네. 어디 쪽에 캠핑장 하나? 아, 네. 북한산 둘레캠프라고 네. 지금 그 은평구 네. 그 한옥마을 옆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대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재테크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랑 몇 분이랑 같이 놀러도 갔던 적이 있었는데 되게 잘 꾸며놨고 음식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경험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또 좋은 모임이 있으면 한번 같이 가서 거기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자영업의 영역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의 영역이 또 계시고 그 두 개의 측면에서 요즘 경기 좋지 않다고 하는 게 좀 자영업이나 부동산 시장의 입장에서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나요? 제가 자영업이잖아요. 그 제가 하고 있는 게. 그렇죠. 근데 확실히 이 자영업 공간에서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 정도까지 아니었다는데 요즘 확실히 불경기라고 하는 거를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필수적으로 그 먹어야 되거나 써야 되는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쓰잖아요. 그렇지 않고 아 이거는 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요즘엔 좀 자제하자라든지 뭐 이런 직종들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사람들이 줄었다 싶은 게 저희도 확실히 사람들이 좀 줄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캠핑도 좀 여유가 있을 때 그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가는 쪽에 가깝긴 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계절적인 영향으로 뭐 겨울에 안 좋았던 것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제 봄이잖아요. 봄이 되었고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데 확실히 작년 초에 4월 달의 느낌? 그 느낌하고 비교하게 되면 사람들이 조금 움츠려져 있다. 이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경기는요? 부동산도 사실 지금 되게 혼란스럽죠. 부동산도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일어나는 현상이겠지만 지금 그것들이 좀 더 보다 노골적으로 일어나서 맨 위에 있는 상단을 제외하고는 그 이하는 굉장히 불경기 상황이다.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자영업 영역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지금 부익부 빈익빈 상단을 빼고는 굉장히 힘들다는 코멘트 해주셔서 그럼 결국 그 상단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 상구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있는 마용성이라는 게 해당될 텐데 서울시가 이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했다가 반포용산까지 더 확장해서 규제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규제된 그 지역들의 현장 분위기 어떻고 지금 그곳의 집값은 풀고 난 다음에 오른 건 알고 있고 묶고 난 다음에 정체인지 아니면 이제 다시 풀기 전 가격으로 다시 돌아가고 아니면 더 하락하고 있는 어떤 상황인가요? 뭐 올랐다 떨어졌다 아니면 크게 떨어질 것 같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지금 단계예요. 아직 뭐 그게 나온 게 3월 하순에 나왔었잖아요. 3월에 하순에 나왔고 지금 4월이니까 확실히 이렇게 됐구나라고 판단할 정도는 아닌데 분명한 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다시 재지정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매물을 가지고 있었던 원래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또다시 관망세기 때문에 매물을 갖다가 회수하고 있는 입장. 그리고 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 봐라. 뭐가 또 이상해지니까 좀 불안해졌네. 그러니까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수요가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가격 자체는 지금 현재 그냥 스톱 장세로 봐야 거래가 안 되고 있다라고 봐야 스톱 되는 상태로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것들이 앞으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정부 정책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근데 또 하필이면 또 대선, 조기 대선 그런 것들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위축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강남 상구라든가 이런 데 묶이면서 제가 듣기로 뭐 성동구, 풍성육가로 여기 지역들이 집값이 좀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실이 어떻게 되고 토지 풀고 묶은 게 결국엔 어쨌든 서울에서 집값에 영향을 미칠 텐데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마용성으로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늘어났던 건 사실이에요. 우리 예전에 상승장 때도 말씀을 드렸던 되게 많은 풍선 효과,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기 때문에 그 강남 3구, 뭐 용산 이런 것들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마용성에 관심을 보이고 그래서 거기서 신고가가 터지고 분명히 있었거든요. 신고가가 계속 이어지게 되려면은 수요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조기 대선이 잠깐 멈추게 만들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용성으로 이 퍼지고 있는 이 분위기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단기적으로 소폭의 수요의 움직임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조기 대선이 어쨌든 6월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까지는 약간 스톱 상태로 계속 이 상태로 이어질 거다라고 보는 게 정상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서울의 이러한 움직임, 특히 이제 2025년 들어오면서 나타났던 이 현상들이 아마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를 폐지를 함으로써 발생된 문제인데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된 얘기 이전에 사실상 이거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원론적인 걸 얘기하게 되면 똘똘한 한 채예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마 조기 대선 전후로 해서 이 똘똘한 한 채와 관련된 이슈들, 문제점 제기하면서 서울이 앞으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관심을 흐트러버리고 좀 이 양극화를 해소한 쪽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서울시장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두 가지 다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느 쪽이 좀 더 가깝다고 보시나요? 사실 뭐 대선 누가 후보될지는 뭐 투표 결과 나오기 전까지 모르지만 그렇게 치면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도 어쨌든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가 있긴 하니까 저희가 유력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분을 지지한다가 아니라 현재 데이터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좀 나갈 것 같다고 예상하시는지.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분의 그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을 누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누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서 서울에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뭐 기타 다른 유튜브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2009년 이후의 시장 상황이 아주 재밌는 현상이 그 당시 일어났던 게 뭐냐면 똘똘한 한 채라는 시장의 붕괴였어요. 그 당시에. 그게 뭐였냐면은 그때는 규제를 굉장히 강화함으로 인해서 서울의 똘똘한 한 채, 그래서 대표적인 강남 3구를 우선시했었는데 그때부터 나타났던 현상이 서울은 올라가는데 정부 입장에서 탐탁치 않고 나머지 수도권이라든지 지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 드니까 이 상태를 내버려 두게 되면은 양극화는 심하게 되고 전 그 대중들의 그 심리적으로 그 불편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게 맞아? 이런 상황을 만들므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분위기가 서울은 누르고 지방은 풀어주거나 수도권까지 풀어주는 그런 형태로 넘어갔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에 대선에 누가 되든지 간에 처음에는 원래 자기네들의 그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확률로 처음에는 규제 얘기를 꺼낼 가능성은 분명히 높다고 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처해져 있는 지방과 수도권의 그 굉장히 그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모습으로 인해서 사실상 규제 완화를 하면서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뭔가 다른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2009년 이후의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전 누가 되든지 간에 그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처음에는 원래 자기네가 주장했던 대로 하려고 하겠지만 시장 분위기가 더욱 안 좋아진 쪽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 규제 완화 쪽으로 해서 오히려 서울은 누르고 지방이라든지 수도권 일부 지역은 좀 풀어주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조금 분위기가 가게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똘똘한 채 손영상이 조금 옅어질 수도 있다는 코멘팅이신 건가요? 네네, 그렇죠.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 똘똘한 채는 이젠 대세다. 그렇죠. 라고 표현들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그러니까 동의를 원래 일반적으로는 해요. 왜냐면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입지 좋은 데 살고 싶은 건 누구나 같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10년, 20년 지났는데 강남이 그래서 뭐 떨어져가지고 다른 데가 올라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그 초장기적으로 보는 개념보다는 어차피 뭐 대선은 해서 대통령이 돼도 5년짜리고 이렇게 5년, 6년 이런 정도의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때도 약간 분위기가 똘똘한 한 채가 해체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2007년, 8년에도 이제는 시장이 달라졌다. 이젠 똘똘한 한 채다라는 얘기가 그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 동의는 못할 것 같아요. 해체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똘똘한 채 얘기해 주셔서 지방도 함께 얘기해 주셔서 그럼 지방 부동산
부동산 시장 지금 매매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회복은 좀 가능한 걸까요? 지금 현재 뭐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지방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최악이죠.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지방이 해결될 가능성은 100%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 없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의 사람들의 생각과 분위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지방에 집을 살려고 하겠느냐. 지방에서 원래 거주를 하면서 터전이 거기에 있는 분들이야 사겠지만 그분들도 지금 집값이 안 올라서 사기가 주저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투자자가 들어가겠느냐? 아무도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100% 어렵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나중에 저는 한 1, 2년 사이에 나올 거라고 보는데 1, 2년 사이에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지방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때 이후 지방시장을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좋지만 100%안 좋지만 정부의 정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정책이 만들어지고 난다면은 아마 그때는 지방이 생각 외로 좋을 수도 있을 거다. 역시 과거의 사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똘똘한 한 채의 해체가 가장 그 똘똘한 한 채라는 심리가 강했던 게 2005년, 6년이었거든요. 2005년, 6년도에 그때 뭐 강남의 집값이 거의 미친 집값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오르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가 그러면 어디냐? 그게 이제 강남 3구에 있는 재건축이라든지 강남 3구 아파트, 그다음에 그 당시 그 유명했던 그 단어 버블세븐이었거든요. 근데 그 버블세븐이란 단어가 결국에는 2008년, 9년도에 그 당시 들어선 정부의 지방주택 정상화 대책 때문에 결국에는 서울의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분위기가 슬그머니 사라졌고 결국 그때 2012년까지 지방장이 이제 폭등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오게 되면 서울이 확실히 최고고 지방은 최악인 건 맞는데 그때와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정부로 하여금 지방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실 서울로 좀 수도권으로 돌아와서 이 강남 3구, 마포, 용산, 성동구를 포함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는 1월에서 지금 4월 중순이죠 벌써. 전체적으로는 그 집값 상황은 어떻고 사람들 심리는 어떤 것 같으세요 요즘에는? 서울에 대한 똘똘한 한 채라는 심리가 저는 가장 최고조라고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게 결국은 2016년, 7년 요때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정부 그 다주택자 규제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정도로 똘똘한 한 채 분위기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방으로 또는 뭐 수도권으로 이렇게 풍선 효과처럼 나타났는데 그 다주택자 규제가 그때 굉장히 심하게 들어오면서 이거 이렇게 해서 세금으로 때려맞는 것보다는 차라리 똘똘한 채가 최고겠구나라고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벌써 이제 2025년인데 지금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회복하고 떨어졌는데 다시 회복하는 거는 이 서울의 똘똘한 채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옛날에는 지방 투자를 하러 갔던 사람들조차도 야, 몇 년 살고 보니까 서울이 최고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최고조에 달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아마 대다수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가 서울에 대해서 지금도 들어가고 싶어 하실 것 같고 강남 3구라고 하는 부분을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래도 마용성 정도를 생각하면서 들어가려고 생각을 아마 하실 거다. 그리고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모습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다. 근데 지금 대표님은 그렇게 보시지 지금이 그냥 거품이다. 최고점이다. 오히려 지금 최고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라고 표현해 주셨으니까 부동산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 말이 100% 맞거든요. 근데 시장 전체로 보게 되면 우리 정부에서 그 나라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라님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시장이 부동산 시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 시장도 있을 것이고 기타 또 우리 서민들의 삶의 시장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서민들의 지금 삶의 상황이 아까 제가 있는 곳에 그 불경기를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불경기를 해소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불경기를 해소하고 여기에 또 부동산하고 연관되어 있으면서 또 그 불경기랑 연관이 있는 건설 산업들, 이 건설 경기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과연 정부가 이 서울이 계속 이렇게 똘똘한 채로 가게끔 하겠느냐? 우선순위가 뭐겠느냐? 생각하게 되면 저는 서울에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오히려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쪽의 활성화 또는 안정화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부동산이 오히려 조금 서울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하게 갈 수밖에 없는 쪽으로 정부가 정책 방향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혹시나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이번에 토제 풀고 묶으면서 반포 용산까지 확대해서 묶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그냥 가장 좋은 입지에 대한 시그널을 준 거다 그냥. 여기는 이제 앞으로
확실한 거다. 네. 그리고 이거를 모든 국민이 알아버렸다. 네. 이런 코멘트 나는데 그거에 동의하시지만 그게 지금 너무 열기가 가하다. 지금 그 말조차도 저는 그 얘기를 지금 듣는 순간 웃음이 조금 났거든요. 웃음이 좀 난 게 뭐냐면 사람들은 항상 하는 행동과 생각이 똑같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그 말이 2007년 전후에 버블세븐이라는 단어를 쳐놓고 아마 기사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정부가 아예 대놓고 버블세븐을 싸라고 찍어줬다라는 얘기가 그 당시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 그 얘기를 근데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하면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그 부동산 내가 사고자 하는 그 동네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이 그 당시 시장 상황에 맞는 인과관계를 이어서 그 말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결과는 결국 버블세븐 포함한 나머지 지역의 침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이라고 하는 것, 물론 지금 제가 서울에 버블세븐, 예전 버블세븐까지 해서 그 중간에 그 힘들었던 과정 제외하고 지금까지 온 2025년까지 오면 초장기잖아요. 맞는 말이죠. 저도 그래서 그냥 초장기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게 되면 역시 서울이 최고니까 서울 하세요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그 중간 단계에서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중기적으로는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현상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시기가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이 맞다라고 해서 이렇게 군중 심리처럼 몰려가고 있는 상황? 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고점이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네.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강남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부침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돈 없는데 영끌해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릴 거고요. 뭐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돈이 남아 돌아서 어쩔 수 없는 분들한테 강남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상할 거예요. 그분들은 사시는 게 맞는데 한 5년 정도를 보고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설프게 지금 영끌해서 와이프랑 뭐 남편이랑 다 합치고 대출도 최대한 받아서 받을 수 있는 대로 받아서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글쎄요, 저는 지금은 조금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강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초장기와 중기를 보면서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다수에 있는 사람들은 중기와 초장기를 나눠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야 장기적으로 부동산은 우상향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퉁치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사이에 무너지고 죽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죠. 저 그럼 초장기 지금 5에서 10년 말씀 중에 초장기는 그럼 이제 빼도록 하고 초장기적으로는 강남 집값, 뭐 서울 집값 우상향을 생각하시는 분 같아서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중기적 그리고 올해 하반기와 내년의 입장에서 수도권 부동산 집값 어떻게 될까요? 저는 수도권은 여전히 서울 때문에 힘들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정부가 보는 입장에서 결국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라고 하는 서울시장의 그 대책 이후에 결국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막아버렸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 정부 정책 당국자는 서울의 이런 그 꿈틀거림과 상승이 되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정책 당국자가 지금 서울의 상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서울하고 수도권은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초반에도 잠깐 나왔지만 뭐 마용성으로 올라가는 게 계속해서 움직임이 강해지게 되면 마용성에서 또 노도강으로 갈 거고 노도강에서 다시 경기도 쪽으로 수도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정부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한다고 봐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곳이다를 그 예전 그 상승장의 느낌으로 찾을 수 있는 데는 아마 많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오히려 기회는 지방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지금 올해랑 내년까지는 서울 집값은 좀 하락을 생각하시는 거군요. 아니요, 하락이라기보다는 유지라고 봐야죠. 유지. 네, 지금 그러니까 강남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영끌에서 무너진 사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나름대로 사고 난 다음에 무너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상태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가끔가다 급한 사람 한두 개 물건 던지는 물건들이 뭐 몇천 정도 떨어지는 정도 수준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보합세가 가장 그 적당하다고 보고 그 중에 한두 물건이 급매로 나오는 정도 수준일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워낙 사람들이 여전히 똘똘한 채를 좋아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는 존재하고 있어서 저는 크게 안 떨어진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럼 보합 이후에는 이게 상승, 하락이 어디로 가는 방향인지 플러스 지금 그러면 이제 올해, 내년에 급매 나오는 것들은
이제 금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뭐 10에서 20, 30%, 뭐 30%까지 세게 칠게요. 요건 사도 되는 건지. 아, 무조건 사도 되죠. 저는 왜 무조건 사도 되냐라고 얘기를 하겠냐면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보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지난 과거에 싼 가격을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냥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뭐 10억이라고 치고 옛날에 5억이었으니까 5억까지 떨어지는 건 좀 그러니까 한 6, 7억만 됐으면 좋겠다. 그때쯤 되면 난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많죠. 예,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동안 투자하면서 그렇게 떨어지는 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기껏해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 정도가 제일 최대였는데 예.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이 50% 떨어지면 우리나라 국가 위기가 왔을 때나 그렇죠. 가능한 수준 아닌가요? 네, 그런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더더구나 이미 산 사람은 그 가격보다 떨어졌을 때, 아, 떨어졌으니까 난 끝났어. 아, 이제 나 실패했네. 그리고 던지냐, 버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 아파트가 어쨌든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굉장히 후려쳐서 싸게 사겠다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도둑놈의 심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20%, 30% 떨어지는 게 좋다라고 했을 때 사는 게 좋다고 보는 게 우리 잘 알고 있는 2021년까지 미친 듯이 상승하다가 그해 대출 규제 나오면서 하반기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진짜 한 30%, 40%까지 떨어졌단 일부 말이에요. 지역은.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떨어졌을 때 샀던 사람이 지금은 성공한 거거든요. 그 이후에 2022년, 23년, 24년, 그리고 2025년 여태까지도 올라가면 정부가 눌러서 또다시 거기서 흔들거려서 잠깐 그 무너진 물건들, 이런 물건들을 사서 지금 손해봤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략적으로 시장 상황이 많은 사람들한테 똘똘한 채라고 하는 각인이 새겨져 있는 건 맞는데 그냥 시장 상황에서 보면 정부는 서울이 올라가는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눌러놓으니까 힘이 없어서 툭툭 떨어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면 이 시장이 이렇게 좋은 시장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 시장이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조금이라도 좀 흔들려서 10에서 한 30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럼 무조건 사셔도 중기가 됐던 초장기가 됐던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그분은 이기게 될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근데 집값이 그때 21년도, 22년도 하락할 때 사러 가면 너는 지금 이 지옥의 집을 사려고 하냐. 막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때는 너무 공포감에 빠져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유사하락장이다 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유사하락장이라고 표현했던 가장 큰 이유가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것처럼 떨어진다 하더라도 20, 30% 떨어졌다가 좋은 입지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반복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으니까 너는 수익이 극대화가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그때는 무서워했다가 지금은 또 계속 올라갈 거야 라고 해서 계속 비싼 가격으로 사는 거는 자신의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든지 리스크 관리에 상당히 취약 구조를 만드시는 거라고 봐야죠. 서울 지역에서 그리고 수도권에서 좋은 입지 있는 금매 나오면 사라. 그리고 그렇죠. 보합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일단 보합세라고 하는 얘기는 서울을 누르고 다른 쪽으로 올려주거나 다른 쪽을 정상화시켜주는 과정이니까 다른 쪽이 올라가는 동안은 계속 보합세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025년 지금 하반기 있잖아요. 하반기와 내년까지도 그렇게 크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방장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서울이 사실 보합세라고 하더라도 지금 영끌에서 들어오신 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취약한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이 취약한 상황이 되면 다시 또 서울을 조금 살리기 위해서 움직일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한 3년? 길게 보면 한 3년 안에는 다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될 거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지방을 이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 말씀해 주셔서 5대 강심, 부산, 울산, 대구, 강주, 대전, 뭐 그 옆에 붙어 있는 세종도 같이 치면 좀 한 줄 코멘트 해주시면서 지방 정상화 어디부터 조금씩 이제 집값이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방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는 정부가 지방을 사세요 라는 판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지방을 사세요라고 하는 판을 지금 변죽만 올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뭐 지방에 있는 준공업 미분양 뭐 요거를 사면 해준다라고 했는데 준공업 미분양 그러니까 준공이 됐는데 미분양이 됐을 정도면 상당히 안 좋은 동네거든요. 그런 동네를 사고 싶지 않은 게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사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좀 안 좋은 거 사라고 하니까 지금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라고 보여지고 또 그 다음에 사고 싶어도 지금 이분들이 못 움직이는 게 세금이에요. 취득세하고 양도세.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양도세를 무언가 건드려줘야 그때부터 흔히 말하는 제가 여기서 표현했던 판이 만들어지는 그런 장이 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 5대 광역시 있잖아요. 네. 5대 광역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5대 광역시를 보고 있는 그 눈을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대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역시는 아니지만 세종시 이렇게 해서 이제 6개를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지역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대부분 얘기를 해보면 부산, 대구, 울산 쪽이에요. 그 중에서도 부산, 대구. 근데 바로 이러한 상황일 때 그 사람들이 먼저 몰려가는 곳을 자세히 보게 되면 몰려가는 근거가 있어야 몰려가거든요. 그 근거가 항상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입주 물량이 부족한 동네부터 몰려가요. 그랬을 때 보면은 사실상 지금 현재 입주 물량이 좀 많은 곳, 대전이 좀 많고요. 그래서 저는 대전이 움직임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대전이 좀 늦을 가능성이 좀 있다. 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가장 지금 현재 물량이 많은 곳 중에 또 그다음에 지금 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구예요. 대전과 대구 같은 경우는 설사 그 지방장이 출발을 하더라도 조금 늦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되게 늦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입주 물량이 가장 부족해 보인다? 도시권력으로 보게 되면 부산이 제일 큰데 울산이 지금 현재 제일 좋은 편이에요. 아마 부산과 울산 쪽에서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부터 움직임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도 지금 현재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전세 가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이미 전세 가격이 지금 되게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사람들은 울산보다는 그래도 부산이 낫지? 이 심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2대 도시 아닌가요? 그렇죠. 부산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과 울산 중에서 부산을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고 그래서 지방장이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일 만한 곳들은 부산하고 울산이 가장 먼저 지금 이제 앞으로 1, 2년 사이에요. 그때는 부산과 울산이 가장 먼저 움직이게 됐을 땐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세종시는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종시가 많이 떨어졌죠? 네. 거의 반토막까지 딴 때 있다. 그러니까 반토막까지는 아닌데 이제 언론에서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떨어진 14억 곳이 아파트가 뭐 7억? 가장 최악의 사례를 가지고 그렇죠. 근거를 하니까 자극적인 걸 네, 하다 보니까 실제 가서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제가 지금 아까 서울의 아파트를 살 때는 자연히 보합세,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고 떨어진다 해도 크게 영향을 안 받으니까 떨어졌을 때 사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세종도 사실 지금 사기가 되게 좋은 시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카페도 운영하고 밴드방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 세종이 집값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50%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올 1월부터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세종이라고 하는 동네는 일단 행정수도의 이미지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곳에서 거기를 자꾸 건드리는 이 호재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진 곳은 나중에 그 호재가 다시 한번 집중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데는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었고 그래 왔는데 요 며칠 사이에 조기 대선 발표 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 이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요 며칠 사이에 확 달라졌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보다 극명하게 보여준 거라고 봐요. 왜? 세종이라고 하는 동네, 부산보다는 좀 그럴지 몰라도 서울하고 가깝고 그 다음에 행정수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다음에 각종 호재들이 많은 동네가 여러 가지 과거 엄청나게 밀려 올라갔다가 속된 말로 박살났는데 워낙 입지라든지 호재라든지 괜찮을 것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곳에 이번에 조기 대선 얘기가 나오면서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는 곳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1월달, 2월달, 3월달에 산 사람들은 수익이 났을 거예요. 뭐 팔지 않아서 수익이 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수익이 어느 정도 났다라고 한다면 이런 동네들은 계속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급매 또는 이제 많이 떨어진 것들, 경매 이런 것들로 들어가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래서 광역시 안에 포함되고는 있지는 않고 하지만 호재가 너무 많은 동네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데 요즘 대통령실 이전 얘기 때문에 막 들썩들썩 할 때는 조금 더 워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또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